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18페이지 교재 118페이지의 상여금과 퇴직급여 여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항목도 매 회차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숫자 계산이 어렵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판단만 하면은 한도 얼마까지는 송금이 되겠구나 뭐 이거는 안 되겠구나 요렇게 뭐 기다 아니다 판단만 할 수 있으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그 상여 그 보너스죠. 보너스하고 퇴직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19페이지 펴세요. 119페이지를 펴시면은 이론 정리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우리가 인건비 중에서도 상여금과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월급 받는다, 그럼 보통 그 급여, 월급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상여금은 여러분 보너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 특정한 뭐 조건을 만족했을 때 주는 상여일 수도 있고 뭐 추석이나 설에 명절 때 상여금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너스. 퇴직급여는 뭐 쉽죠? 퇴직할 때 받는 돈, 퇴직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상여와 퇴직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여기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 상여금 보너스.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두 경우로 나뉘어서 1번 여러분 직원, 우리 일반적인 직원 있죠? 일반적인 우리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 보너스는 여러분 자 뒤에 보세요. 뭐 전액 송금 인정입니다. 전액 직원한테는 여러분 뭐 얼마까지만 줄 수 있고 얼마 초과해서 주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혹시 어느 규정에 급여 지급 기준에 급여를 얼마 어떻게 지급하겠다 월급은 어떻게 하고 상여는 뭐 매년 월급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직원한테는 그거를 넘겨서 줘도 상관없다. 다시 요 부분 방금 말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직원한테는 얼마를 주든 보너스를 얼마를 주든 다 송금으로 인정받겠구나 회사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 문제에서 뭐 직원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준은 뭐 월 급여의 300%를 뭐 한도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회사 안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놨대. 근데 그걸 넘겨서 막 5배, 6배 줬더라도 직원한테 준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여금과 퇴직급여에 대한 우리 세법 규정이 있는 거는 어떤 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미리 이제 기준을 막 조작이라 그러긴 뭐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로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상여나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는 거를 세법에서는 규제하겠다 이런 제도예요. 이런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은 그럴 힘이 없겠죠, 여러분. 직원들이 야, 나 보너스 뭐 몇 퍼센트 이상 주게 뭐 어떻게 회사에 뭐 강요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뭐 압박을 넣을 수도 없을 거잖아, 그지? 뭐 그 평범한 직원이라고 우리 가정하니까 뭐 회장님 아들 이런 거 말고 그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직원이 보너스를 받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뭔가 실적이 좋다던가 뭐 그 해 회사 전체의 성과가 좋다던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 통용되는 정도일 거다라는 그냥 암묵적인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직원한테 주는 상여는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회사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하면은 혹시 그 보너스 준 게 직원한테 준 보너스가 급여 지급 기준을 넘어서게 줬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됐죠? 자, 이제 임원. 이제 임원이 문제가 되겠죠. 임원한테 주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임원한테 주는 상여금. 임원도 보너스를 받겠죠, 여러분. 자, 경우 임원한테 주는데 만약에 기업 급여 지급 기준 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어떤 경우가 있을 때 회사의 뭐 순이익이 뭐 원래 예정 몇 퍼센트 이상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뭐 임원한테는 몇 퍼센트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보너스로 주고 직원한테는 어떻게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그 지급 기준
마련해 놓은 회사가 마련해 놓은 그 기준 안의 금액이라면 임원한테 주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준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데 자, 즉 니은 만약에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줬다면은 아까 전에 직원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죠? 위에 여기 혹시 많이 줬더라도 기준보다 많이 줬더라도 직원한테 준 거는 문제 삼지 않아 회사야 너희 거 다 네가 준 거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했었죠. 하지만 뭐다 임원은 지급 기준을 초과했다면은 야 왜 그랬냐? 혹시 기준 이상으로 달라고 기준을 초과해서 달라고 임원이 뭔가 압박을 해서 회사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렇게 줬다면은 어떻게 한다?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예요. 송금불산입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즉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표가 커져서 세금을 더 내야 될 거고 법인세를 자 마지막에 상여 자 상여로 처분하니까 이거를 더 초과해서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너스 받아간 거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세 내라 라는 거예요.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뭐 직원은 기준 내금액이든 기준 초과한 금액이든 전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된다. 임원은 이 급여 지급 기준 안에서 준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해서 준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송금 불산입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 불산입되고 마지막 소득 처분은 상여로 해서 이 받아간 임원의 소득세로 매긴다.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매긴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잘했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밑에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준이 있다. 뭐 기준 안 금액이든 박 금액이든 기준 안 금액이든 초과 안 금액이든 직원은 다 오케이야. 임원은 기준 안에 있는 금액만 송금 인정, 기준 초과 안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 기준 있죠, 기준?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어떤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 어떤 경우에는 월급의 몇 퍼센트를 주고 뭐 명절이 다가올 때는 일주일 전까지 뭐 월급의 뭐 160%를 준다, 뭐 200%를 준다. 이런 기준, 이런 거를 적어놓은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초록색 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A 정관, B 주주총회 결의, C 이사회 결의. 요 세 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뒤에 셋 중 어디에서 정해진 지급 기준이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상여는. 알겠죠? 정관 다시 한번 정관,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든 거든 어디에 있는 거든 다 인정하겠다고 그 기준 금액으로. 아시겠죠? 자, 뭐 당연히 마지막 요거부터 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f 만약에 여러분 아예 기준이 없어. 정관이든 주총 결의든 이사회 결의든 어디에서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없다는 거야. 급여 지급 기준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액 송금 불산이 된다는 거예요. 임원은 요거 여러분 만약에 기준이 없다고 해봐. 상여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여러분 직원한테 얼마를 줬대요. 어때요? 전액 인정이죠. 말했잖아. 직원은 그 기준이 얼마든 기준 내, 기준 외 다 인정된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0인 경우더라도 100원만 줘도 그럼 기준을 초과하는 게 되죠. 기준이 없으니까. 하지만 직원은 뭐 기준을 초과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얼마든. 직원한테 주는 건 괜찮다고. 기준이 만약에 없더라도. 근데 임원은 어때요? 임원은 기준 없다는 말은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임원한테. 송금 인정받으면서 줄 수 있는 금액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액 송금 불산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거고 지금 요거 추가적으로 요 방금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관에서 만든 기준이든 주총 결의에서 승인한 기준이든 이사의 결의로 승인한 기준이든 다 인정된다고 했죠. 그죠? 이게 제일 넓게 보는 거라고 이게. 이따가 여러분 퇴직금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서 봐두셔야 돼. 상여금은 그 기준이 이 셋 중에 하나 어디서든 만들어기만 했으면 오케이죠? 여러분 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A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당연히 제일 처음에 정관이 있어야 되잖아. 뭐 우리 회사는 뭐 몇 주로 설립하고요, 뭐 자본금이 얼마고요, 뭐 그런 거 적어놓은 거 있죠. 정관은 애초에 근간이 되는 그 회사 법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뭐 헌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예요.
정관에 우리 뭐 당으로 치자면 당규고 우리 나라로 치자면 헌법 같은 거지. 이 회사에서는 이 정관이 가장 처음에 여러분 모든 발기인들과 요 회사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 정말 근간이 되는 거야. 근간이 되는 기본 규칙입니다. 이 정관은.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하기도 쉽지 않고 처음에 정관이 있어야만 법인이 설립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관은 가장 제가 여러분 이 느낌을 살리세요. 제가 뭐 그냥 잡담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정관은 이 A, B, C 세 개 중에 정관은 뭐 이게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고 별표 세 개 친 거는 가장 처음에 등록하기도 어렵고 수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든 이 회사를 이루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정이 되고 처음에 등록된다는 거지. 그만큼 고치기 어렵다라는 거야. B 볼까요?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주총결의도 여러분 이거 일단 회사 설립되고 났어. 그러면은 회사의 어떤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다 주총에서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투자는 아니고요. 다음 달에 어디에 뭐 어느 월급을 뭐 몇 퍼센트 더 주고 어떤 의사결정 기본적인 일상적인 의사결정 말고 그런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할 거고 자 우리 회사 이익잉여금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리고 거대하게 투자할 건이 있어 대다수 주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익잉여금 이만큼 있는데 이번에 배당을 이번에 좀 줄이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 이익잉여금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쌓여 있는 거를 뭐 어디에 외국에 어디에 공장 대설 큰 설비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이죠. 그렇게 해서 주주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뭐 안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주총 결의할 때. 주주총회는 그만큼 또 무게감 있게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죠? 정관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처음에 정관을 설립할 때 하는 거니까 그 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을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딱딱 하는 것이 주총 결의입니다. 무게감도 있다는 거 이것도 두 개. 마지막에 이사회 결의. 이거 별표 하나인데 여러분 이사회 결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영업을 하면서 회사가 우리 그 회사가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으로 다음 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디에 우리 그 공장에 한번 회의를 하고 새로운 거 어디 뭐 이번에 매출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재고가 조금 이제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생산 라인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결정이죠. 그걸 여러분 대표이사하고 이사진들 임원진들 임원이에요, 임원. 이사의 결의는 이사회는 일단 임원들의 모임이죠. 이사들의 모임. 자,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 이사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 그죠? 대표이사, 뭐 전무이사 이런 식으로 CFO, CEO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야 지금 재무 지금 약간 빚 좀 내서 은행에서 대출 좀 당겨와서 우리 좀 약간 투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런 걸 하는 거야. 막 엄청 큰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주총에 결의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평소에 꽤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이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 경영인들이 그런 걸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고. 자, 하지만 여러분 이사의 결의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뭐 사사로운 걸 한다기보다 중요한 거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특징이 뭐예요? 이사의 결의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뭔가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의 결의는 뭔가 느낌이 정관이나 주총 결의보다 이사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하니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앞에 A나 B에 비해서는 무게감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야.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걸 하지만서도 1년 동안 많이 하지만서도 뭔가 이권이 걸려 있거나 이사들에 대한 어떤 처분 이런 걸 얘들이 하면은 조금 그렇다는 거지. 그죠? 이사 누구를 승진시키거나 이사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면 주총으로 넘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예, 요 정도 느낌만 받으세요. 정관, 주총 결의, 이사의 결의는 각각의 특징이 있고 무게감은 A가 제일 크고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정도 느낌으로 순서대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여 지급할 때는 급여 지급 기준을 정관에 처음에 딱 박아 놓은 거야. 우리 회사는 차후에 뭐 어떤 그 순이익이 생기면은 순이익이 원래 매년 목표에 뭐 50%를 넘어서 달성하면은 월급의 초과분의 얼마를 그 상여로 지급하겠다. 정관에 딱 박아 놓은 거예요. 혹은 B 주총 결의에서 매년 하잖아 주총 결의는 예를 들면 뭐
올해 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내년도 2월 3월에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아 작년에 장사가 되게 잘 됐는데 우리 뭐 고생한 뭐 임원 직원들한테 뭐 보너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집행하라고 하는 거야. 이사회 결의도 예를 들면 이사회들이 모였어. 이게 대표이사, 전무이사 또로록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야. 이번에 뭐 살펴보니까 뭐 이번에 뭐 많고 이익도 많고 하니까 요거 직원들도 좀 나눠주고 우리도 좀 가져갑시다. 이렇게 기준을 했다는 거야. 이 셋 다 인정한다고. 됐죠? 여러분 이제 말이 길었는데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안 들으셔도 돼요. 정관, 주총결의, 이사회 결의는 다 무게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얘들은 상여는 이 셋 중 어디에서 정해졌든 이 그 기준대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은 임원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 안에서는 임원이라도 인정하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 계속 따라가 보세요. 요 말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언급될 겁니다. 여러분 상여는 이렇게 끝. 어렵지 않죠? 상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직원은 무조건 전액 인정, 송금. 직원한테 준 상여금은 전액 인정. 임원한테 준 거는 기준 내 금액은 인정, 기준 초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아. 송금 불산이. 그리고 그 기준 금액은 뭐 인정한다? 자, A 정관이든 B 주총 결의든 C 이사회 결의든 어디에서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으면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깔끔하게. 자, 넘어갑시다. 자,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할 때 보는 거. 여러분 직원, 요것도 처음부터. 직원한테 퇴직금을 준대요. 직원이 퇴직한다고 해서 잘 가라. 행복하세요. 자, 똑같습니다. 상여랑. 전액 송금 인정. 이것도 지급 기준 초과 여부 무관. 여러분 상여랑 퇴직금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은 기본적으로 야 나한테 회사한테 야 나한테 보너스 더 갖고 와. 야 나 퇴직하는데 돈 이만큼 더 줘. 여러분 이렇게 못 하잖아. 그냥 기준대로 주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야. 직원은. 보통의 직원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뭐 이 직원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주든 퇴직금을 뭐 이제 좀 더 챙겨 주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법이. 아시겠죠? 직원한테는 상관없다고. 여기도 똑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기준에 지급 기준에 뭐 직원이 퇴직할 때는 뭐 몇 년치에 대해서 어떻게 준다라는 게 있고 혹시 그거보다 많이 줬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액 송금 인정이죠. 자, 여러분 임원을 체크해 볼게요. 임원한테 퇴직금을 줬다.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습니다. 한도가 있을 거예요. 기준금액. 그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 인정이 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일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상여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더 매깁니다. 이 그 퇴직하는 사람한테 임원인 경우에 자 여러분 여기가 똑같죠? 완전히 똑같잖아 아래 위가. 근데 여기 초록색 한번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 시험에서 이제 뭐랄까 이 페이크에 소금 안 되는 부분이야. 한도가 좀 달라. 뭐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요. 한도가 여러분 뭐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인정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 어디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데서 만든 거는 인정하지만 어떤 데서 만든 건 인정하지 않아. 정리하면 일단 결과는 이렇죠. 결론은 A. 여러분 정관 옆에 읽으세요. 셋 중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기준 금액만 인정해요. 위 아래를 보세요. 다르다고. 위에 상여금은 A 정관, B 주총 결의, C 이사회 결의. 이 셋 중 어디에서 정한 기준이든 상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인정한다고 했지. 하지만 밑에 여기 퇴직금은 달라요. 퇴직금은 정관에 있는 기준으로 줬어야만 그걸 기준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 계속 해볼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일단 무게감은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무게감이 있다고 했죠? 위에 있는 거일수록 무게감이 있다고 했죠. 정관 제일 무겁고 회사의 설립 근간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근간이 되는 틀, 꼭 지켜야 되는 틀 이런 거예요. 정관 그리고 B 주총 결의 이것도 꽤 무게감이 있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모여 그래가지고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C 이사회 결의 이거는 1년에 상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늘 회사에서 연간에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을 보통 여기서 하죠. 자, 하지만 이 무게감은 A가 제일 크고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다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퇴직금은 여러분 엄청나게 금액이 클 수 있죠. 특히 임원이라면. 그죠?
뭐 상여금도 때에 따라서는 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월급의 뭐 몇백 퍼센트 보통 뭐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퇴직금은 되게 몇십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 몇십 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는 거니까 일시로 나가든 뭐 그게 쪼개서 나가게 되든 일단 우리는 일시금으로 받는 걸 가정하고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하게 되면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누적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클 수 있다고. 절대적인 금액도 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좀 그때그때 바꾸거나 좀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면은 이게 너무 뭐 변동성도 클 수 있고 인정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법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게 하고 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정관에 있는 퇴직급여 기준만 인정하겠다 이런 거야.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생긴 정관 그리고 차후에 뭔가 정관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그만큼 동의하고 여러 가지 동의 사항을 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 동의를 해서 바꿔야겠지. 그죠? 하지만 그만큼 정관이 가장 여러분 뭐랄까 공신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막 바꾸기 힘들고 회사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만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세법이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야, 상여금은 뭐 1년에 한 번을 주든 몇 번을 주든 그거는 정관, 주총결의, 이사회결의 나름대로의 다 무게감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너희 셋 중 어디에서 기준을 잡았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야. 상여에 대해서는. 세법이 바라볼 때. 하지만 뭐 퇴직금에 대해서는 야, 이거 금액도 크고 막 그렇게 막 주총결의나 이사회 결의로 너희 입맛대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이사회 결의, 주총 결의 1년에 한 번 모여가 땅땅땅 그렇게 바꿔서 막 바꿔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어떤 뭐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런 약간 불합리하거나 이상한 그런 걸 하게 할 그런 여지를 좀 최대한 없애겠다는 거야. 세법은 안정적으로 가자 이거야. 그래서 정관 규정에 정해져 있겠지. 우리 회사는 뭐 퇴직하면은 임원이 퇴직하면은 뭐 요런 기준에 의해서 주고 근속 연수 따져가지고 주고 직원이 하면은 또 이렇게 따져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직원은 혹시 그 기준을 넘어서든 적게 주든 상관없다고 했죠. 좀 상관없다고 했죠. 다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임원은 그 기준 금액 내 금액만 인정을 하고 그 기준은 뭐 정관에서 정한 기준만 인정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이 이제 꽤 길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그렇다는 거야. 보고 상여야. 상여인데 뭐 직원한테 얼마를 줬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중에 밑에 기준 금액이 나오고 이 기준은 예를 들면 이사회 결의에서 만든 기준이다라고 하면 아 맞아. 상여금은 어디에서든 주총,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 셋 중 어디에서 만든 거든 다 오케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판단하고 풀면 되고 퇴직금은 똑같이 주어지고 뭐 직원한테 얼마, 임원한테 얼마. 그럼 직원용은 딱 보고 기준이 얼마든 뭐라고 했어? 직원은 한도 상관없잖아. 전액 송금이니까 직원은 볼 필요 없어. 전부 다 전액 송금 인정. 임원 거를 딱 보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임원 기준 금액은 뭐 예를 들면 이준의 임원에 대한 기준 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이 기준 금액은 뭐 어디에서 정한 한도로 도출한 거다. 이 정관에서 정한 금액이다.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다. 그러면 인정되겠지. 그 금액 안의 금액은 송금, 그 초과한 금액은 송금 불산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밑에 중요한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게 사실 어렵다기보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에서 임원한테 줬어. 근데 그 기준 금액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기준에 의한 금액이다. 혹은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 줬다. 라고 하는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겠어요? 기준인데 그 기준이 주총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에서 결의한 만든 기준이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세법은 그 인정 안 한다고 했죠? 세법은 기준으로 인정하는 건 정관에서 만든 것만 기준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중요해요. 반대로 말하면 주총결의나 이사회 결의에서 만든 퇴직금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줬다면은 세법은 그걸 보고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아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 나는 그거 인정 안 할 거야 기준으로. 기준 없는 걸로 본다고요. 없는 걸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준 걸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웃기지만은 저도 모르게 그 진짜 너무 옛날 드라마라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하는 순간 그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 옛날에 뭐지? 그 웃기지만 그 돈으로 사겠어 그 뭐지? 송혜교랑 현빈인가? 원빈인가? 뭐 나왔던 그건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무튼 웃기지만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의 기준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드립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적어놨죠?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로, 그러니까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아예 기준 없이 준 걸로 본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중요한 거 있어. 퇴직금에서 이 보라색 박스 있죠? 이 보라색 박스 여기를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지. 공부가 됐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상여금 파트야. 문제 주어진 자료가 상여금이야. 직원이야. 얼마든 기준금액이 얼마고 얼마를 지급했든 상관없지. 전액 송금 인정이니까. 임원을 봐. 임원을 보고 기준금액 초과했다. 기준금액을 초과했으면 송금불산이, 기준금액 초과하지 않았으면 송금 인정인데, 기준은 어떻게 인정한다? 주총에서 만든 거든 정관에서 만든 거든 이사의 결의를 만든 거든 다 인정한다. 넘어가고 퇴직금 자료를 보는 거야. 퇴직금 자료를 보고 직원 여전히 똑같아. 아까 상여금 쪽 직원하고 똑같죠? 퇴직금 직원 금액은 전액 송금 인정이야. 확인해봐요. 한도 금액이 있고 얼마를 줬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한도 인정받는다면 한도 안에는 송금, 한도 초과분은 송금 불산이 상여잖아. 근데 한도가 정관에서 만든 한도면은 정관에서 만든 기준금액이라면은 인정이지. 그래서 그대로 판단하면 돼. 요 금액 안은 송금, 초과하면은 송금 불산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혹은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로 의한 기준으로 줬다. 이거 똑같은 거야. 이 경우는 기준이 없는 거라고. 이러면은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줬다. 혹은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에 의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줬다. 이 똑같은 말이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풀 때는 결과적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때 여러분 전액을 송금물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요 보라색이야. 자, 그런 경우더라도 여러분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주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곳에서 퇴직하는 근로자한테는 이만큼 어떤 최소한의 금액을 주라고 되어 있어. 법정 산식이 있다고요. 알겠죠? 요게 상여금하고 다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상여금은 여러분 만약에 기준을 셋 다 인정하죠. 정관이든 주총결의든 이사의 결의든 인정하죠. 근데 기준이 없다고요. 만약에 어디에서도 우리 회사는 보너스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야. 상여 기준이 없대. 너무 슬프죠? 없대. 그러면 여러분 세법이 야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지 임마 이런 게 없다고요. 상여는. 알겠어요? 이 차이점을 봐야 돼. 상여는 아까 전에 규정은 이 세 군데 기준 규정은 세 군데 어디서든 있기만 하면 인정해 준다고 했죠. 그 금액을. 하지만 아예 없는 경우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세법이 이런 건 없다고요. 야 보너스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여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은 어때? 여러분 직원은 전액 송금 인정이죠. 기준이 없더라도. 하지만 임원은 전액 송금 불산입이겠지. 그 경우라면. 이해되시죠? 자, 근데 퇴직금 쪽은 어때요? 인정해주는 급여 기준은 딱 정관에 있어야만 인정해줘요. 알았죠? 하지만 주총결의나 이사의 결의로 줬거나 기준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법이 이렇게 곰곰이 보는 거야. 야,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너무 인간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 세법적으로 그렇지 않냐? 라고 해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법정 산식 금액까지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밑에 보라색 if 만약 여러분 정관의 규정 없이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정관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 없이 지급한 경우, 아예 규정이 없이 줬다. 아까 무슨 말이다? 주총결의 기준으로 줬다. 이사의 결의에 의한 기준으로 퇴직금 줬습니다. 라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법정 산식을 새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한도 금액을 잡아줘야 된다고.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한 기준이 1억이라 가지고요. 뭐 1억 줬어요. 라고 하면서 아 너무 잘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금액을 새로 해야 돼. 1억을 줬다고 자 오케이 준 건 어차피 사실이니까 기준 금액을 새로 계산한다고. 그 경우에 그죠? 법정 산식을 이용해서 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퇴사일이 있을 거야. 퇴사일 예를 들면 2022년 10월 1일에 퇴사했다. 그러면 그 직전 퇴사일 직전입니다. 퇴사일 직전 1년 동안의 총 급여를 계산해요.
아시겠죠? 22년 10월 1일에 퇴사했다면은 22년 9월 30일까지 언제부터?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곧 1년 동안의 총 급여액을 갖고 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10%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숫자야. 10%를 곱하고 거기다가 근속연수 이 사람 몇 년 일했다고 나올 거예요. 몇 년 일 근무했다고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23년 5개월 뭐 17일 근무했다. 얘입니다. 얘. 자 이렇다면 여러분 주의할 점 밑에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1월 미만은 절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다? 17일 1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여러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한다고. 이거를 23년 5개월 17일, 뭐 23년 5개월 1일, 혹은 뭐 23년 5개월 23일, 뭐 그런 어떻든 1개월 미만 뒤에 붙어 있는 이거는 X 없는 걸로 봅니다. 알겠죠? 23년 5개월 요만큼을 계산해 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 곱하는 계산하는 방법은 이따가 할 건데 여러분 23과 12분의 5입니다. 23과 12분의 5 이거 계산할 줄 아시죠?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12분의 23 곱하기 12 더하기 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23년 5개월이라고 하면 23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분의 12 1개월이 1년이잖아. 23과 12분의 5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꿀 때 요렇게 밑에 분모에다가 12개월을 잡고 위에 분자에 다 올리는 거야. 23년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5개월. 그러니까 총 개월 수를 분자에 넣는 거죠.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건 이따가 예제로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숫자로 볼 겁니다. 이제 예제. 여러분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펴세요. 예제 1번. 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한번 쭉 볼게요. 자, 물 잠깐 마시고 커피. 회사는 전무이사가 22년 12월 31일자로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 2억을 지급했다. 전무이사는 2022년에 급여 7천만 원과 상여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퇴직한 전무이사의 근속연수는 7년 6개월이다. 이사의 결의에 의한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에는 연간 급여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 등에 따르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없다. 정관 등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없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따로 설정하진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쭉 읽고 제가 지금까지 한 30분 동안 이론 정리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죠. 판단해야 될 것들이. 일단은 이 사람은 뭐다? 직원이 아니고 임원이다. 그죠? 임원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일단 현실적으로 퇴직함. 요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퇴직한 걸로 보는지 형식적으로는 퇴직으로 보이지만 퇴직으로 인정 안 하겠다. 비현실적 퇴직으로 보는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거를 구별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온다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퇴직한 거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는 얘를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퇴직하셨구나 라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2억을 줬대요. 그해 22년 급여 7천만 원과 보너스 3천만 원을 줬대요. 뭐 근속연수 아까 나온다고 했죠? 7년 6개월 딱 맞추셨나 봐. 퇴직일을 6개월 며칠이 아니고 7년 6개월만 하셨고 만약에 7년 6개월 뭐 20 며칠을 했더라도 똑같은 결과라고 했죠? 퇴직금 지급 규정은 뒤에 있는 월 미만은 다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 이사회 결의로 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었대. 거기에는 상여금은 어떻대? 상여금을 줄 때는 연간급여의 50%는 보너스로 주도록 되어 있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너스는 이사의 결의 기준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다 인정한다고. 상여금은 이사의 결의, 주총 결의, 정관에 있는 거 기준 다 인정된다고 했죠. 그 이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어때요? 정관만 인정이 된다고 했지. 근데 문제에서 정관에 그 규정이 없대요. 없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전액 송금불산입? 아니죠. 아까 봤듯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정 산식
그 금액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그 금액까지는 송금 인정, 그 금액 초과하면 송금 물선입 상여. 자, 정리했던 거 요거 과거 이렇게 똑같이 정리했었고요. 여러분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여금. 자, 직원이라면은 어떻게 됐든 전액 전부 다 송금 인정이에요. 상여금이든 퇴직급여든 항상 머릿속에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지. 아, 직원한테 주는 거는 상여금이든 퇴직금이든 아무 제재가 없구나.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는구나. 됐죠? 자, 임원은 지금 임원 상여금부터 체크합시다. 상여금 위에 급여 7천만 원이고 상여금을 3천만 원이나 받았대요. 보너스로. 자, 근데 이사의 결의에 의한 보너스 규정 어때요? 연간급여의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대. 여러분 이거는 한도로 보시면 돼요. 세법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이사에 결의한 지급 규정 연간급여 50%를 주라고 돼 있는데 계산해 봐요. 급여 7천만 원이죠. 이거 50% 곱하면 얼마예요? 밑에 3,500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밖에 안 줬어. 여러분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기준은 3,500 기준에 3,500 주라고 돼 있잖아. 연간급여의 50%. 근데 왜 3천밖에 안 줬냐? 500만 원 더 줘라. 여러분 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법은 기준이 되는 금액보다 많이 주는 거를 문제 삼는 거야. 기준 금액보다 많이 주는 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하게 임원이 뭔가 회사를 압박해서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겨가려고 하는 거를 제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 이건 여러분 세법이 건드릴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논할 건 아니지만 이 전무이사가 아니 기준에 급여 50% 주라고 돼 있는데 왜 50%안 되게 주냐? 뭐 이건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런 것까지 규정에 뒀다고 보시면 돼. 한도를 규정해 놓은 거라 보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연간급의 50%까지를 상여금으로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정말 그게 아니라 둘이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니들끼리 해결할 문제야. 그러니까 이사랑 회사랑 니들끼리 잘 화해를 하든 뭐 싸우든 니들끼리 하라 이 말이야. 세법은 그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기준금액 초과해서 해서 과하게 얘가 돈을 받아가서 회사가 뭔가 부실해지거나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혹시나 오해 궁금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상여금 한도 3,500 안에서 줬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급여 지급 기준 내의 금액은 문제 삼지 않고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모두 다 송금으로 인정해. 세무조정할 게 없어 이거는. 여러분 퇴직금 자 뭐 아까 다 여기 있는 내용 정리는 방금 한 겁니다. 다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정관에서 정해놓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했죠? 준거는 2억을 줬어. 근데 기준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 법정산식으로 하면 돼요. 총급여 여기에 일단 퇴직 직전 1년간의 급여라고 했지. 그리고 보세요. 딴 거는 좀 지우고. 퇴직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퇴직일이 22년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퇴직 직전 1년 급여나 상여하면 이거 그냥 22년 급여를 갖고 오면 되죠? 퇴직일이 계산하기 쉽게 딱 12월 31일이니까 퇴직일 직전 1년이니까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요거 그냥 급여랑 3천만 원, 7천만 원 이거 쓰면 돼요. 됐죠? 요거 갖고 옵시다.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7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여러분 주의하세요. 보너스도 들어갑니다. 상여금도 더해줘요. 만약에 여러분요 상여금을 체크할 때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송금 불산입된 게 있다면 그건 여기서 빼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여기에 상여금에 넣어주는 거야. 이따가 다 숫자로 볼 겁니다. 지금은 스텝 1 그러니까 상여금을 처리할 때 세무조정이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 3천만 원 전체가 3천만 원 전액이 인정받은 거니까. 급여 7천만 원 더하기 상여금도 놓치면 안 돼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은 총급여에는 여러분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총급여 쪽 봐봐요. 잠깐만 120페이지입니다. 갔다가 돌아올게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앞쪽으로 가봅시다. 자 잘 찾아야 될 텐데 총급여 계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총급여 여러분 뭐 한 23페이지 뭐 여기 문제가 총급여액 계산하는 거였죠. 어때요 여러분? 본봉 이게 월급이잖아. 보통 말하는 우리가 급여 그 상여금까지 더해서 우리가 전액을 우리가 총급여에 넣었었죠. 그래서 보이잖아. 우리가 보통 총급여라고 하면은 본봉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급 뭐 그거 월급 그거랑 보너스 받은 것까지 당연히 합쳐서 우리는 총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120페이지. 보니까 그동안 또 엄청 많이 왔네요. 하지만 지금 절반 왔다는 거예요. 반 왔어, 반. 또 반을 더 가야 되니까 좀 강의가 길어지네요. 그죠? 자, 아무튼 총급여. 총급여는 본봉 7천만 원 더하기 여기 보면은 급여 기본적으로 본봉이죠. 7천만 원 더하기 상여금 3천만 원. 혹시 이 상여금 중에서 송금 불산입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이따가 숫자로 본다고 했고. 자, 7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그게 1억인 거야, 1억.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는 1억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몇 프로 곱해? 10%. 곱하고 여기 근속 연수 7과 12분의 6. 여러분 요거 혹시나 모르 여러분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요거 계산하는 방법 12 분 뭐에 넣고 위에 분자에다가 7 곱하기 7년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6개월 분자에는 분모에는 12개월 요렇게 분모에다가 12 분자에다가 7년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6개월 총 개월수를 분자에 넣으시면 돼요. 혹시나 몰라서 자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한도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이 인정하는 법정 산식상의 총급의 한도 금액은 7,500만 원이에요. 됐죠? 근데 얘는 2억을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한도초가 1억 2,500 1억 2,500 뭐 상여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겠죠 이 사람은. 됐죠? 자, 여러분 예제는 요거 하나로 했고 이제 우리는 실전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이번 66회차 기출풀이로 118페이지죠. 118페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표가 나타났어.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년 12월 31일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단기 중 인건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온가. 처음에 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직원이 있고 임원이 있어. 위에는 임원에 관한 거네요. 임원에 관한 급여, 상여, 퇴직급여. 직원에 관한 급여, 상여, 퇴직급여. 이렇게 마지막에 근속 연수가 있고요. 밑에 회사의 정관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일반급의 4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퇴직급여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 자, 요거를 보고 세무 조정을 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합시다. 어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직원부터 항상 생각하자고. 직원은 여러분 뭐다?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전액 송금 인정, 전액 송금 인정, 전액 송금 인정 적었죠. 깔끔해. 직원은 그냥 신경 쓸 게 없어. 직원은 보고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고민할 거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뭐야? 내가 잘 모르면 고민하겠죠. 이 규정을 몰라. 강의도 안 듣고 책도 몰라 나는. 근데 시험을 보러 갔어. 근데 밑에 상여금은 일반급의 40%다. 급여 그러면 5천만 원이고 그 계산하고 있고 한도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직원은 뭐다? 직원은 무조건 전액 송금 인정이라고. 결과적으로. 알겠죠?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거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전액 송금 인정되니까 요 5천만 원, 2천만 원, 7천만 원, 뭐 근속 연수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한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전액 송금 인정되니까. 됐죠? 이제 우리는 임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임원에 대해서. 임원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임원 체크하기 전에 밑에 기준 한번 볼까요? 급여 지급 기준. 여러분 급여 지급 기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기준이 뭐라고? 정관에서 정한 거든 급여 지급 기준이 정관에서 정한 거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거든 이사회 결의로 정한 거든 뭐라고? 다 모두 다 인정. 어디에서 정한 거든 나는 인정해 줄게 라고 세법이 말한다고 했죠. 자 여기 마지막에 퇴직급여 규정은 어때? 따로 두고 있지 않대. 만약에 여러분 인정 어디에 있다고 하면 뭐만 인정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규정만 인정한다고 했지. 만약에 문제에서 퇴직급여 규정은 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 뒀다라고 하면 어때?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똑같아.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거예요. 됐죠? 그게 여러분 주의할 거라고 했지. 헷갈리기 쉽다고. 퇴직급여 규정은 그 규정상 예를 들면 퇴직급여 규정상 금액은 뭐 6, 7천만 원이고 그 금액은 이사회 결의 혹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이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없는 거예요. 법정산식으로 계산해야지. 그럼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주의하세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임원을 체크할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임원 여러분 기본적인 급여 있죠? 급여 여러분 이거는 인정해요. 기본적인 월급 받는 거.
1년 동안 월급 1억 받았대요. 좋겠다, 그죠? 아무튼 받았대. 급여는 여러분 직원이든 임원이든 기본적으로 모두 송금으로 인정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계약, 임원이면 따로 연봉 계약도 뭐 따로 이제 했겠죠. 임원에 따라 또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뭐 너희 부서가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인센티브는 얼마다. 뭐 스탁 옵션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을 거예요, 다. 급여는 인정해, 모두. 그러니까 급여는 건드릴 게 없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급여는 근로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잘 줬다. 급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 제목이 뭐였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상여랑 퇴직급여죠. 상여랑 퇴직급여야 지금. 그러니까 상여랑 퇴직급여 그리고 또 임원 거. 임원의 상여, 임원의 퇴직급여.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거를 체크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상여. 임원에 대한 상여 6천만 원인데 지금부터 판단할 건데 임원에 대한 상여 기준은 뭐라고요? 상여금은 일반 급여 이거의 40%까지 인정한대요. 자, 딱 보면 아닐 거예요. 밑에 가서 계산으로 볼게요. 그죠? 1억이 40%니까 4천만 원까지만 상여로 인정받는 거예요.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송금으로. 자, 퇴직급여 어때요? 2억 2천만 원 받았는데 요거는 여러분 어때?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봐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거기까지는 송금 인정. 거의 초기화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 상여. 자, 이제 다 풀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계산을 볼게요. 밑에 요 과정을 제가 풀이에 적어놨죠. 급여는 일단 제일 왼쪽에 있던 급여. 급여, 상여, 퇴직급여, 급여 기준으로 말합니다. 급여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모두 전액 송금 인정하니까 세무조정할 게 없다. 그죠? 이제 상여. 상여는 뭐? 직원은 괜찮아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에 대해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장부 6천만 원 줬죠. 6천만 원. 일반 급여 임원 일반 급여 총급여가 아니고 일반 급여 1억 중에 40%, 즉 4천만 원까지가 상여의 한도예요. 그러니까 TA 세무조정은 어때요? 송금 불산의 임원 상여 한도초가 어때? 2천만 원 상여. 됐죠? 회사는 임원한테 보너스로 6천만 원을 줬지만 한도 4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송금 불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퇴직급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한도 초과 여부 검토하면 되죠. 직원은 괜찮다고 했잖아. 상관없다고 했지. 2억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자, 여기 퇴사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단 자,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 퇴사를 언제 했죠, 이 사람이? 임원과 직원 둘 다 퇴사했네요. 회사가 상태가 안 좋나? 자, 22년 12월 31일에 퇴사했죠. 그래서 퇴사 직전 1년, 퇴사 직전 1년이 그냥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통으로 이 1년치 급여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22년 뭐 8월 15일에 퇴사했다 이러면은 직전으로 해야 되니까 22년 8월 14일 언제부터? 21년 8월 15일부터 막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해야 돼 계산을.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추이를 봤을 때. 그래서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퇴사 직전 1년이니까 요 1년치 본다. 상여 급여 1억, 상여 6천인데 요걸 갖고 봅시다.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겁니다. 자, 기본적인 급여 1억에다가 회사가 지급한 상여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텝 1에서 송금 불산입 이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상여를 송금 불산입했죠. 그만큼은 제외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천. 즉 여기 회사 세법상 산식에 되는 그 곱셈의 대상이 되는 10%를 곱할 대상이 되는 요 앞 숫자는 세법이 인정한 총급여라는 거야. 이 2천만 원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빼야 돼요. 그죠? 퇴사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인데 상여 포함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아까 우리 봤듯이 기본적인 월급에다가 상여까지 포함한 걸 우린 총급여라고 해요. 상여는 포함하되 앞에 상여금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세무조정에서 상여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이 나왔다면은 그만큼 금액은 빼줘야 돼. 요게 나름대로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거니까 실수하기 쉬운 거죠. 요거를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 풀 때 요 2천만 원만큼은 빼고 한도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4천이죠. 결국 곱하기 10% 곱하기 10과 12분의 6이죠. 어때요?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근속연수는 10년 6개월 15일이지.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월 미만 일수는 X 없는 걸로 본다고.
여러분 원래 세법에서 월 미만을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은 월 미만을 월로 올려서 생각해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아무튼 지금 이 파트에 있으니까 외웁시다. 근속 연수는 월 미만, 그러니까 월 밑에 붙어 있는 며칠 며칠 이런 거는 그게 1일이든 28일, 29일, 30일이든 다 삭제입니다. 됐죠? 삭제 없는 걸로 봅니다. 10년 6개월에 10년 6개월. 10년 6개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10과 12분의 6을 곱합니다. 어때? 12분의 10년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6. 12분의 12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월 미만의 일수는 절사하니까. 그리고 한도는 어때? 1억 4,700이었던 거예요. 한도 세법상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는 1억 4,700인데 회사는 2억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7,300만 원만큼이 초과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 송금불산입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7,300만 원 상여. 자, 근로소득세 더 내세요. 퇴직하신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 세부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송금불산입이 두 개 나왔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상여랑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7,300만 원 상여랑 항상 상여금부터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자, 121페이지 보세요. 자, 송금불산입 가산 조정이죠. 둘 다 두 개 나왔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상여.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7,300만 원 상여. 상여에 대한 한도 초과와 퇴직금에 대한 한도 초과 두 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잘 하셨죠?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 파트는 상여금이랑 퇴직금 파트는 어떤 회차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법인세 신고, 법인세 조세 각각 나오기도 해. 이게 내기 좋고 시험 내기 좋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다만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죠.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이론적인 것만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한도, 상여금의 한도는 어떻고 퇴직금의 한도는 뭘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보는 순간 판단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땡큐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꼭 공부 잘 해두시고 자,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요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뭐 임원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화이팅 하세요.